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글쎄 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어떤 코스 추천하세요? 보통 이제 뭐 하프 정도. 풀코스는 안 하시는 거죠? 신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그냥 지금 타는 것도 네. 그냥 솔직히 뭐 기술이 있어서 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스타일. 뭐 이렇게 요령이라든지 이런 뭐 어필 구간의 요령이랄지 이런 뭐 이런 어떻게 타면 그래도 똑같은 힘을 들여서 좀 남보다 좀 빨리 갈 수 있고 좀 이런 게 없으니까 배움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 나는 힘이 좋으니까 힘으로만 밀어붙이자 이 식이거든. 그래서 피팅을 한번 받아보고 좀 그런 걸 한번 해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가 내가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개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주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 조건이,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체형, 두 번째는 자전거의 구성, 세 번째는 클릿 슈즈와 클릿의 포지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주행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전제 조건은, 주행 효율을 높이는 전제 조건은 세 가지: 라이더의 체형, 자전거의 구성, 클릿 슈즈와 클릿의 포지션.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은 얼마나 빠른 케이던스, 회전을 얼마나 무거운 저항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느냐입니다. 자전거를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시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음부 압박은 없으세요? 네. 회음부 압박, 회음부 전립선 쪽이. 지금은 연습할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탈 때는 주로 이제 이렇게 연습도 좀 많이 하고 시합장에서는 거운 육아를 안 잡고 썼어요. 왜냐면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뭐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사고 날 염려도 있고 평상시에 습관 들인 대로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주로 많이 타는 편이지. 이거 다시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누가를 잡으면은 밸런스가 무너지시는 타이밍이 안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체가 대칭이 돼야 페달링에 밟는 타이밍이 거의 일정하게 나올 텐데 이 타이밍이 일정해야 리듬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추진력을 완전 근데 아직 뭐 우리 초보는 완전 초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은 네네. 누가 잡아보시고요. 누가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만 높이고 한 최대 파워의 75% 정도 당기는 힘을 많이 쓰시네요. 잘 안 밟으시죠? 이렇게 당겨서 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고요. 네. 그래서 왜 당기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엄청 당기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를 하냐면요, 좌측발의 스트로크와 우측발의 스트로크입니다. 잘 보십시오. 당기는 힘은 밟는 힘보다 절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회원님은 당기는 데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요 구간은 여기는 붙어 있네요. 여기는 멀어져 있죠. 이 구간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멀어질수록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의 밸런스가 요런 땅콩 모양이 나왔을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양쪽 발의 힘의 균형이 50대 50이 이상적인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격차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페달링의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즉, 그럴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유발을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유바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유바를 찍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실 거예요. 그냥 주행했을 때를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발을 잡았을 때를 볼 건데, 근데 이 레버를 잡았을 때 리듬감이 깨진다. 유발을 잡았을 때 2배로 더 깨지실 거예요.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한번 타보시겠습니다. 사진.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회원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서 우측 어깨도 좋은데,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볼 치세요 한번 물어봤잖아요. 하기 전이지만 보통 볼 치는 분들이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원님처럼 자전거 탈 때 고개가 살짝 돌아가고 어깨가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회원님이 딱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50대 50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가 이거 손이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행해 보시죠. 50대 50. 유지. 계속 유지해 보실게요.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지금 오른발의 힘이, 왼발의 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야 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회원님의 신체 분기명이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각적인 느낌으로 주행을 해주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50대 50의 힘의 균형이 맞는구나. 그 다음 이 각도가 105에서 110도가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12시부터 9시가 90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게 밟아주셔야 됩니다. 깊게. 그렇죠. 그렇죠. 당기는 힘은 최소화하고 쭉 밀어내는 힘이 극대화되셔야 하는 거거든요. 자, 네.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보시죠. 힘이 주행 스타일이 당기는 데 집중되어 있다. 나는 당기는 힘은 밟는 힘보다 강하지 않은데, 이 강하지 않은 힘을 비효율적인 페달링으로 계속 주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평속이 35km가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고 대단하거든요. 주행 자세와 페달링의 타이밍만 바꾸셔도 훨씬 더 잘 타실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참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일단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생리학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디빌더들이 등 근육 자랑할 때 어떤 포즈를 취하냐면, 허리를 펴고 허리의 긴장도를 느껴서 이런 느낌으로 등 근육을 자랑을 합니다. 복근을 자랑할 때는 반대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말고 속뒷근, 이제 복근의 긴장도를 높이죠.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스타일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면의 토크, 전면의 케이던스. 회원님은 케이던스 형태로 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케이던스는 내전근, 안쪽에 내전근을 이용해서 당기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전근은 밀어내는 근육입니다. 근육과 근육의 협력이 높아질수록 기능은 향상합니다. 회원님은 지금 주행을 하실 때 배를 말고 팔을 쭉 펴고 페달을 당기면서 주행을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케이던스형 주행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라면 상체의 힘이 빠지지 않는다. 자전거는 팔의 힘이 빠져야 되는데 팔의 힘이 빠져야 체중은 안장에 다 실리고 체중이 안장에 다 실려야 하하스로 분될 수 있는데 팔이 경직되어 있으세요. 계속 지금 제가 본 게 팔인데 팔을 밀어주시긴 하지만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주고 계시다. 그리고 내전근은 당기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도 당기고 다리도 당겨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주행 자세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토크형 주행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는 겁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건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밀어내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 양옆으로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이 큰 힘과 긴 위치로 페달링을 하면서 일정한 리듬감과 타이밍이 맞으면 이 반동이 발생합니다. 이게 추진력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회원님이 앉아있는 곳은 뒤쪽에 앉아있어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약간 뒤쪽에 나와있고 배를 말고 당겨서 주행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조화롭지가 못합니다. 조금 더 조화로운 포지션으로 주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대회가 또 있으실까요? 올해는 안 해요. 유바 떼십시오. 올해 유바 떼십시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유형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평형과 적용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TT를 타시는 분들이 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바람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결국 타겠어.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행 자세와 페달링의 리듬감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그래서 무릎 통증 내지는 안장을 또 높여서 가면 오금 통증 이런 데 통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걸 떼고 주행 자세를 정확하게 익히는 단계부터 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골프를 하시면 이해가 좀 빨리 똑같은 키에 똑같은 다리 길이를 갖고 있어도 허벅지와 종아리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키가 171인데 이거 뻗으면 178 나옵니다. 팔다리가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문제가 뭐냐면 허벅지가 더 깁니다. 다리의 길이도 길지만 허벅지가 더 길어요. 당기는 힘은 걷는 힘보다 강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허벅지가 짧은 사람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12시서부터 밟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허벅지가 긴 사람이 이 12시서부터 페달링을 하려면 안장의 위치는 더 뒤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스텝의 길이는 짧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다른 얘기로 리치가 짧아져야 된다. 지금 보시면 잠깐 일어나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 구간을 핸들바의 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원님도 같이 와서 보세요. 이 구간을 리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여기를 잡고 타면 손바닥 저림이나 어깨 통증, 모백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잡고 주행하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 여기에 가면 훨씬 더 상체를 편하게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 즉, 이 리치가 짧은 핸들바, 레버가 여기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편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의 구조, 회원님이 사용하고 있는 핸들바의 리치가 몇 미리짜리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프레임 사이즈 한 치수가 2cm 정도 차이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리치가 2cm 차이가 난다고 하면 프레임 사이즈가 하나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넓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핸들바의 리치? 이게 뭐 그렇게 큰 대수로운 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전거의 구성품들은 크랭크 암 길이의 같은 경우 2.5mm 단위로 생산이 됩니다.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걸로 페달링의 주행 효율이 높아진다, 떨어진다를 얘기하는 게 이 사이클입니다. 헌데 2cm 단위? 말도 안 되는 단위죠. 미리 단위로 생산이 됩니다. 자전거의 부품들은 미리 단위.
부품의 생산 단위가 미리 단위로 생산이 되는데 이 프레임의 지오메트리는 0.1도, 0.5도, 1도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각도에서 예컨대 1도 차이가 난다. 그럼 여기서 1도가 뭐 얼마나 대수롭겠습니까? 하지만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각도는 커진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센티미터의 단위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의 체형과 자전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모르는데 주행 효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주행 자세 정립입니다. 주행 자세 정립 중 토크형 주행 자세 정립을 하는 방법을 오늘 피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피팅이 이 자전거와 얼마나 조화롭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행 자세로 한 10,000km 정도 타셔야 돼요. 10,000km 정도 타시고 나서 다른 주행 자세를 연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른 주행 자세가 더 잘 맞고 이게 잘 맞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스타일, 두 개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내가 버무려서 주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아무래도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꽂혀 있냐면 효율적인 페달링에 꽂혀 있습니다. 효율적인 페달링. 제가 보통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요. 효율적인 주행이 중요합니까? 효율적인 페달링이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떻게 중요한지 알아야지.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페달링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로드바이크를 타는 겁니다.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은 힘으로 빠르고 멀리 가기 위해서 이 로드바이크를 타는 건데 효율적인 페달링에 꽂혀 있게 되면 한 가지 주행 자세와 한 가지 페달링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힘이 있을 땐 속도가 올라가지만 힘이 떨어지면 속도가 줄어들고 다시 힘이 생겨야 속도가 올라가고 힘이 떨어지면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서는 때로는 비효율적인 페달링도 섞어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과 강도와 빈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안장에 앉는 구간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을 한번 해보시죠. 네 개가 있다. 반을 잘라서 후면에 두 개, 전면에 두 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안장 후면에서 살짝 앞쪽에 앉는 구간이 가장 효율적인 페달링이 나온다.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페달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근육이 지쳤어요. 그럼 안장 포지션을 살짝 바꿔서 주행을 하게 되면 페달링의 타이밍이 바뀌게 되면서 다른 근육이 쓰이는 겁니다. 저게 보이시나요? 이 근육에 데미지가 오면 또 안장 포지션을 바꿔서 또 주행 자세를 바꿔서 주행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근육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전거의 근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거에서 근전환을 해주면서 피로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쌓였던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줌으로써 속도의 기복을 줄이고 훨씬 더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이게 로드바이크를 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주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행 자세와 다양한 페달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페달링에는 일정한 타이밍이, 주행 자세마다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리듬감을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리듬감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행 자세, 토크형 주행 자세를 명확하게 정립하시고 케이던스형 주행 자세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이 두 개의 스타일 중 나한테 더 맞는 것을 주동근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를 서포터 해주는 형식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주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전제 조건은 나의 체형과 자전거의 구성, 클릿 슈즈와 클릿의 포지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의 시간과 빈도와 강도를 나눠서 운동을 해주시면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냐면 철인하시는 분들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만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극한의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주행 효율의 필요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통 피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철인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제가 철인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더 잘 버무려서 활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내년에 철인 시작할 거거든요. 네. 우와! 야, 최선을 다해서 쪼여주셨는데? 야, 클래시즈는 이렇게 세게 안 조이셔도 됩니다. 근데 저 뭐야? 알이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포지션 해놓은 겁니다. 신어보시고요. 다시 열어보세요. 그 내가 앞으로 밀리길래 조금 내가 앞으로 들어서 그러는 거. 네. 많이 바꿀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안에 가운데 들어오는 게 올라운드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록색, 이건 안장 높이고요. 안장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고, 이건 뒤꿈치 각도입니다. 뒤꿈치 각도가 높고 안장의 앞뒤 거리가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회원님은 뒤꿈치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가운데로 갔죠. 그만큼 다리가 펴지기 때문에 안장이 높아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안장을 뒤로 이렇게 빼면 요런 포지션으로 맞춰줬을 때 가장 이상적인 주행 타이밍이 나온다. 페달링의 효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요, 홉스라고 해서 이 페달의 스핀들 축의 일자로 나왔을 때 이 타이밍에 걸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보다 미는 힘이 더 이상적인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는 주행 자세다라는 거고, 완전 포지션은 하지만 그렇게는 안 할게요. 일단 그래서 엉덩이만 뒤로 쭉 빼보겠습니다. 그렇죠. 허리 긴장도 높아지죠. 여기에 잘 느껴지실 거예요. 이 근육만 이용해서 주행하실 거예요. 이 근육만 이용해서 올라가시죠. 그리고 팔에 살짝 상대방을 밀어서, 그렇죠. 밀어서 밟고, 밀어서 밟고, 생기만 딱 앞에 주어서 쭉 중상제가 거의 미친다 생각하면 진짜 차이가 더 뒤꿈치 더 내리셔야 돼요. 뒤꿈치 내리세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자전거 흔들리는 거 느껴지시죠? 이 반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반동이 좋아요. 밀어내고 밀어내고 당기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발 뒤꿈치 내려서 쭉 밟아주시고, 이 반동,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리듬감이 맞았을 때 타이밍이 나오면 맞았을 때 이 반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주행 자세가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저기 보이는, 회원님 잠시만, 저기 보이는 6번, 즉 얘부터 개입이 되니까 이 엉덩근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행을 하실 때 이쪽 밑으로 힘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주행 자세 1번. 이 근육에 데미지가 오면 살짝 멈춰. 그리고 스톱. 페달링의 타이밍을 여기에다가 집게 발가락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시면 허벅지 골반 쪽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좀 더 빠르게. 그렇죠. 타이밍을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양쪽 발의 타이밍을 밟고, 아니요, 뒤꿈치 더 내려서 밟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허벅지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허리가 펴져야 된다. 허리가 힘들을 살짝 밀어내고, 그렇죠.
이게 2번 주행 자세고요. 3번이 여기보다 살짝 앞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가 말리기. 그리고 엄지발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 그리고 페달링의 타이밍을 여기에서 짧게 밟는다 그리고 짧게 밟는다. 엄지발가락이 딱 주세요. 이렇게 주행을 하면 허벅지 안쪽 근육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느껴지시죠? 그리고 그 근육에 데미지가 오면 핸들바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을 계속 빨아주세요. 주행 자세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고, 안장 앞쪽에 앉으시고, 아랫배에 푹 준 다음, 극단적으로 당겨서 페달링을 엄지발가락이 더 빨리 당겨요. 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당겨요. 세게! 이게 페달을 가장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주행 자세가 이 근육에 데미지가 오면 다시 처음 주행 자세. 가장 뒤에 허리 펴고 가슴 열고 가슴 쭉 내밀시는 앞으로. 그렇죠. 새끼발가락 좀 힘주고 페달링 강하게 밀어서 çıkçık 내려서 밀어서 밟고 이 리듬감 나오게 이거를 앞바람이든 뒷바람이든 언덕이든 내리막이든 계속 로테이션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주행 효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주행 자세입니다. 그리고 페달링의 타이밍, 타이밍에서 나오는 리듬감에서 발생하는 반동까지 한 세트입니다. 팔에 힘을 빼고 허리의 긴장도를 높여서 엉덩이와 긴 위치 바깥쪽에 있는 근육으로 밀어내고 앞쪽에 갈수록 복근의 긴장도를 높이고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고 내전근을 이용해서 당기는 페달링을 저는 원래 잘 못 나가네요. 여기까지입니다. 회원님은 지금 어떤 피팅을 했냐면 투명도 했어요. 뒤쪽에 있는 허리의 긴장도와 엉덩이 그리고 바깥쪽 허벅지를 효율적으로 밀어내면서 활용하는 포지셔닝을 제가 맞춰드린 겁니다. 이걸 먼저 완벽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시면 제가 반대의 피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